자, 세원고 5번부터 8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이 조금 어려워요. 수능 특강 지문이어서 고3 지문이고요. 무엇보다 이 지문은 좀 중심 내용이 빈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여기 요약 문제였나? 40번 요약 문제로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심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중심 내용보다는 어휘 위주 내지는 어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잠깐 좀 보면 뭐야 이거? 제가 지금 잘못했죠. 7번부터 봐야 되는데 5번이 아니라 7번이죠. 죄송합니다. 7번. 7번 지문은 그래서 일단 좀 단어 좀 보면 recognize, accomplish, match, employ 여기에 대한 유의어를 다 잡았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중심 내용이 빈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조금 붕 뜬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을 관통하는 어휘가 좀 없다 보니까 다 뭔가 수박 겉핥기식의 좀 유의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없다라고 솔직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평소에 단어장에서 외우던 단어라서 그냥 이렇게 쓱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문법이 중요합니다. 자, 문법 좀 보면요. It used to be the dream of computer scientists to be able to develop a machine 라고 해서 여기가 진주어고요. 그래서 요거 이승 가주어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되겠는데, 자, 문제는 used to가 뭐라 그랬죠?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의 핵심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예요. 과거만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과학자들한테는 꿈이곤 했어요. 뭐가? able to develop machine, 어떤 기계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기계가 뭐냐면 that could라고 하는 거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recognize distinct patterns such as faces, everyday objects, or animals and then categorize them into groups much the way babies and children do. 쉽게 얘기하면 기계가 명확하게 사람의 얼굴,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건들, 동물 이런 것들만 일일이 하나씩 얘는 동물, 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식별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게 어떤 건지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싶다. 근데 이게 말처럼 되게 개발이 쉬울 것 같잖아요. 옛날 실제로 제가 대학생 때 요거 관련된 교수님, 전문가 분이 강의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개발하는 게 꽤 까다롭다라고 해요. 그 기계 자체가 스스로 분류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이건 저거고 저건 저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챗 GPT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게 꽤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쭉 보면 children do, 자 대동사죠. 여기에 대동사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recognize를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do를 쓰면 되고요. 자, in the past few years, 자 수년 동안, 자 과거 수년 동안이라고 해서 시간 정보가 왔죠. 그래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니까 현재 완료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현재 완료 표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개발자들이 어찌저찌 여기 manage to 부정사는 어떻게든 해서 해내다. 오히려 뒤쪽으로 가면 돼. 뒤쪽. 앞으로 가면 초점이 깨져서 가실 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manage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 그래서 성취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used to를 쓸 수밖에 없었냐면 옛날엔 꾸몄는데 지금은 아니냐면 어느 정도는 accomplish 성취했거든요. 그래서 used to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찌저찌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목표들은 previous 예전에는 thought 여겨졌대요. 그래서 요거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to be impossible 불가능할 것이라고 과거에는 여겨졌던 이러한 목표들을 어느 정도 성취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consider 같은 경우는 여기다. 근데 보어가 같이 나오면 목적어를 목적 보어라 간주하다 여기다라고 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consider가 그러면 수동태로 쓰이면 같이 뭐가 나와야 돼요? 보어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해석할 때 여겨졌다, 놀랍도록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잠시만요. 그 다음에 for a computer to do,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공지 좀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Our collective human brain computational power could never match that. 저 that은 대명사죠. 대명사기 때문에 뭐를 가리키냐면
power, 즉 computational, 연산 능력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computational power를 가리키는 거고요. 단수니까 대시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콤마하고 위치니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which has exponentially grown nearly beyond imagining. 그래서 선행사는 예로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computers라고 했으면 have라고 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능력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초과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행사는 예로 잡으셔야 되고요. 자, the sheer amount of data produced in recent years. 이것도 아까 봤던 thought랑 똑같은 거죠. 앞에 있는 데이터를 수식해서 얘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 그래서 최근 수년 동안 생산된 데이터의 순전한 양은 is. 그래서 수일치 조심해야겠죠. years가 아니라 동사는 누구니까 sheer amount가 되니까. 근데 데이터가 셀 수 없으니까 amount라고 하시면 단수니까 수일치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문법이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위주로 조금 공부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법과 내용을 결부한 문법 서술형 출제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은 조금 피상적이어서 핵심만 조금 잡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문장은 딱히 서술형을 출제될 만한 부분이 안 보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그러니까 뭔가 조금,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좀 뭔가 화장실 가서 원래보다 만 느낌으로 끝나요. 그래서 내용이 정확하게는 묶이진 않는데, 어쨌든 한때 컴퓨터 과학자들은 뭔가 제대로 된 확실히 식별하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게 도입부에 써 있죠. 자,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처럼 정확히 식별하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 했다. 이번에 보면요. 그래서 어찌저찌 요 최근에 좀 해내기는 했대요. 그래서 최근에 불가능해 보인 목표를 완전히는 아니에요. 매니지라는 말이 완전히 성공했을 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어느 정도 다소 성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내용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어쩌란 말이냐, 좀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불가능해 보니까 문제라고 했을 거 아니야. 좀 어느 정도는 좀 불가능해 보였던 게, 왜냐면 counterintuitive, intuitive가 직관적인인데 counter니까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과는 좀 반대된다. 그러니까 애들은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컴퓨터가 판단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컴퓨터가 뭔가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인간에 비해서 조금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과연 기계가 하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도 되게 비관적이었었거든요. 한 7, 8년 전만 해도 이런 기계가 나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인간이 뭔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가 그걸 따라하기는 아직 여전히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라고 봤어요. 근데 챗 GPT나 옛날에 알파고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꽤 기술 발전 속도 빠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그러면 지금 이런 거를 할 때 우리는 인간은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문제는 최근에 뭐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데이터가 그냥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폭증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폭증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기계가 아니면 하기 힘들다라는 게 제일 핵심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런 정확히 식별하는 건 조금 기계에겐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역시 이건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류권의 현상을 보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 생기는 데이터 양이 애초에 기하급수적으로 넘사벽급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넘사벽 수준으로 넘어가는 건 어차피 인간의 저기 지적 능력 한계 범위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력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맞아. 식별하는 거 기계가 완전히 하는 건 불가능하겠지. 근데 데이터가 애초에 많기 때문에 이걸 그렇다고 인간의 손으로 할 수는 절대 없는 일이야. 어떻게든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뭐라는 거야?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데이터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거죠. 결국 기계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질문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어쩌라고 좀 이렇게 좀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중심 내용을 출제되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제가 봤을 때 문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가장 높아 보여요. 그래서 문법 위주로 좀 공부해 주시고요.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 인간처럼 데이터를 식별하는 기계의 필요성. 사실 이것도 주제 이렇게 잡았는데 주제가 정확히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의 어떤 가운데 있는 꼬다리에서 툭 떼온 거라서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 좀 제한이 돼서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법이랑 어법 판단 서술형 이렇게 두 개가 출제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고 7번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8번 8쪽으로 넘어올게요. 얘들 들어와. 근데 지금 강의 촬영 중이라 핸드폰 카메라 뒤쪽으로 좀 가주시면 돼. 요 뒤쪽으로 좀 좁긴 한데. 각자 자리에 남겨진 저거 유인물로 해야 될 거 하시면 돼요. 자, 8쪽 보겠습니다. 8쪽은 지문의 내용이 명확히 딱 꽂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중심 내용을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 40번, 즉 한 줄 요약, AB형 그 빈칸 채우는 문제 있죠? 그걸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여기서 A1-2에 있는 undermine, 자, 약화시키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도 나오는데 compromise, 약화시키다, undermine의 대표적인 유의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걸 아마 처음 볼 텐데 impair라는 단어, impair라는 단어는 손상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부합하는 단어가 되겠다. 그래서 impair 정도 밑줄 쳐주시고요. outweigh는 뭐보다 무게가 나가다. 그러니까 더 무게감이 있다. 더 중요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능가한다는 뜻으로서 surpass, 즉 초과하다 이런 단어 있죠. 그리고 상세하다라는 단어. surpass, exceed, beat는 뭔가를 초과하는 느낌이고요. 뒤에는 neutralize, offset은 뭔가를 상쇄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로 해서 0으로 만든다는 느낌이에요. 조금 부적절할 수 있긴 한데 쓰면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넣었어요. 그래서 induce는 뭐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 A2에 있는 단어만 눈여겨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법은 사실 접속사, 분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B4에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B3가 중요해서 제가 중요성 중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10쪽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자, 10쪽에서 가정법 다뤄드릴게요. 요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보자면,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즉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가 기준이다? 옛날이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for instance, 예를 들어 if I were to lie about my age on grounds of vanity. vanity는 허영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비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조금 인스타그램처럼 좀 허영심을 보이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게 그 vanity라는 뜻이고요. 자, 일단 문법 좀 잠깐 잡아드리면 be 플러스 투부정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령 I'm to leave now 라고 해버리면 나는 이제 앞으로 지금 떠날 거야. 그러니까 be 동사랑 투부정사를 보통 써서 얘가 기본적으로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혹시 중3 내지는 고1 정도 때 보통 한 번씩은 배우거든요. 그래서 be2 용법이다 라고 하면서 배우는데, 자, 이 be2를 가정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이거를 가정법으로 바꾸면 were to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일부 문법 책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법 미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간주를 하고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게 그 if I were to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 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내 나이에 대해서 허영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좀 더 어려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한 2살, 3살 깎아서 거짓말을 쳤다라는 거예요, 나이를. 그러면 and my lying were discovered. 그리고 나서 이제 내 거짓말이 were, 여기에서 were는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들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상황을 전제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짓말이 지금이 기준이죠. 지금 딱 걸린 거야. 그러면 even though, 심지어 뭐 함에도 불구하고 no serious harm would have been done. 그 어떤 심각한 해를 끼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는 그러니까 왜 would have been이 나왔냐면 이거 쉽게 얘기하면 사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기보단 혼합가정법이에요. 자, 혼합가정법이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시간 정보와 옛날의 시간 정보가 공존하고 있을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would have been done 하면 뭔가 심각한 해가 당연히 거짓말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발견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애초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serious harm은 발견되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were discovered보다 옛날이죠. 그래서 완료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기는 would have been done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으니까 주절은 사실 여기죠. 이게 지금 삽입된 거죠. 그래서 I would have undermined your trust generally. 전반적으로 나는 당신의 신뢰를 거의 박살낸 거 싫테다 라고 돼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발견되기 전에 어떤 심각한 손상은 외관상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나는 당신의 신뢰를 굉장히 해친 것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발견되기 전에 손상시켰다고 해야 문맥상 맞으니까 과거 완료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저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거 영작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영작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문법 틀린 부분 고쳐라라 같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법은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해설을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한테 개별 질문을 해주시면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정법 과거가 쓰였고 여기는 과거 완료가 쓰인 이유는 여기 과거라고 쓰인, 즉 지금의 현재 시점보다 손상을 끼친 건 그 전에여야 발견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그제서야 발견됐다. 그러니까 좀 뒤늦게 발견됐다는 뉘앙스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완료로 쓰여야 이미 손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에 다 했어? 단어도? 그래서 지금 문제 푸는 거야? 알겠어. 하다가 정각대 가라고 할게. 3과도 다 했어?
3과 워크북. 3과를 미안, 1과. 차라리 그 6, 7을 먼저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바로 8번 지문의 논리 연구 볼게요. Even if lying doesn't have any harmful effects in a particular case, it is still morally wrong. 자, 거짓말 치는 건 솔직히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해를 끼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수준의 말도 안 되는 해악 정도 제외하고 그냥 가볍게 거짓말 치는 수준은 그렇게 특정 해로운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게 결국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신뢰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거짓말은 실제의 손해가 없더라도 사람들 사이에서의 신뢰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여기도 빨간색 신뢰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 질문 좀 특이해요. 자, 쭉 그래서 2번, 4번은 우리가 당연히 직관적으로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나이를 속인다고 쳐요. 그게 사실 연예인들 나이 속이는 건 비일비재하니까 나이를 속였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발견이 돼도 사실은 뭐 그 어떤 해를 끼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뢰가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크니 언더마인으로 그래서 내려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은 똑같은 거죠. 이제 앞으로 내가 뭔 말을 하더라도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4번. 그래서 저는 여기 has indirect harmful effects. 직접적인 뭔가 손해를 끼치진 않겠죠. 근데 간접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저는 indirect라고 생각해요. 간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라고 하기 때문에 저 1번 부분이 빈칸 추론 출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정리를 해보면 거짓말은 결국 간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를 약화시키는 부분이 뭘로 내려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유해하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라고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골 때리는 부분이 나와요. 흐름이 전환돼요. 갑자기 여기서. However, 근데 매우 가끔 이러한 유해한 효과가 아마도 장점에 의해서 짓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거짓말이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유해하지만 거짓말이 이점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지금 긍정적 서술이 혼재합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례에서 보시면요. 왜 섞여 있냐면 그러니까 진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아픈 사람 보고 당신 다음 주에 죽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노력을 하시면 사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지만 희망찬 희망의 거짓말을 주면은 그 사람이 진짜로 실제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죽더라도 조금 비극적으로 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해서 그거 있잖아.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사례를 들면서 이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흐름이 두 개나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은 내용이 두 개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흐름이 갑자기 탁 끊겨버리죠. 그래서 요거는 순서별 문제도 출제가 가능하고요. 원래 뭐로 나왔지? 어휘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순서 문제도 가능하고 삽입 문제도 가능하고 그냥 삽입 나오면 여기에 나오겠죠. 그래서
요것도 네모 1이라고 해서 빈칸 문제 포인트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가 빈칸으로 출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용 문제죠. 딱 봐도. 그래서 8번은 내용을 정리를 하면 거짓말은 대체로 해롭지만 유익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주제 같은 중심 문제 나올 수 있고 빈칸 나올 수 있고 순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의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14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특정한 수능 특강 같은 고3 지문 아니면 웬만하면 지문이 이제 뒤로 갈수록 오히려 더 쉬워지더라고요. 세원고는 특히 그리고 문법의 중요성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으니까 가볍게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드릴 테니까 문제를 좀 많이 푸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일단은 9번 볼게요. 지우는 단어 다 봤어? 세분은? 너네 지금 졸려? 일단 저기 예진이는 지금 숙제 검토하고 있어요? 어. 아, 그래, 그래? 그것만 숙제 내줬어? 그러면 예진이 시간 조금 초과해도 돼요? 혹시?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냥 채점만 다 하고 가. 채점까지 밀리면 숙제가 너무 많이 밀리니까 채점 다 하고 이따 채점 다 할 쯤이면 끝날 것 같으니까 그때 저한테 보여주고만 그냥 바로 하원하시고 단원 잠깐 보래. 일단 그거 먼저 집중해. 우리는 다 했어. 단어 했고 그다음에 시험 테스트 채점 했고 틀린 거 없어요? 많아요? 어? 너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기 다 했어? 그건 이건 놔주고 너 시험지 놔줘 그냥. 내가 갖고 있다가 토요일에 물어볼게. 그리고 같이 고치자. 그럼 너 다 한 거지? 하원하세요. 단어 합격. 오케이. 숙제 맞춰서 다 해오고. 혜성이는 단어 하고 있어? 너 빨리 가야 되지 않아? 단어만 빨리 하고 빨리 가 그냥. 그냥 하원하세요 바로. 저기 선행반 세 분은 단어 안 된 거 같으면 그냥 그거 해. 저기 바로 일일 테스트 풀어 그냥. 단어는 제 시험 보면 되니까. 오늘 부교재 진도 끝낼 거예요. 이따가. 아, 잘 가, 그랑. 하원 체크하고. 어? 원 단어. 단어 다 못 외워서 시험 못 보겠으면 그냥 일일 테스트 풀라고 교과서. 어차피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율 졸잖아 지금 안 외워지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문제를 풀려고. 이거 해 먼저. 단어 못 외웠어. 자, 세운 거 다시 넘어와서 14쪽 9번까지 일단 9번까지만 하고 끊을게요. 이번 영상은. 자, 어휘 14쪽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겁나 쉬워요. 이거 그거거든. 사공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딱 그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오히려 의사결정의 퀄리티 자체가 구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reduce라는 단어겠죠. 그래서 A1, 1-1의 reduce, 그리고 밑에 보면 A1-2에 좀 아래쪽에 보면 lowering이라고 lower가 써있죠. 낮추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단어들 당연히 undermine 한번 제가 잡아봤어요. 왜냐면 다른 지문에서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복합 응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잡았고요. 여기서 그리고 A2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A2가 independent. 그러니까 서로 각자 판단할 때 다 따로따로 구분 지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실 separate가 되겠고요. A3의 prevent는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prevent A from ing라고 해서 중학생 때부터 대대손손 계속 외우는 단어잖아. 그래서 A3는 특히 세 번째 있는 hinder, 방해하다라는 단어를 중점으로 다 외우세요. 아시겠죠? keep A from B, stop A from B는 뭐 당연히 중딩 때부터 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line up behind는 누군가 뒤에 줄을 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옹호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단어, 특히 advocate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단어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A1, A4에 있는 유의어 꼭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어법 보면 allow랑 cause는 당연히 보어의 투부정사 나오고, make는 뒤에 보어의 형용사 나오고, B3, B4는 여태까지 계속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만한 게 없고요. 그리고 그나마 나올 것 같은 거는 이제 not only를 맨 앞으로 빼는 거죠. not only를 맨 앞으로 빼면 이거 어떻게 돼요? not only 한 다음에 is 주어랑 동사를 도치시키면 되죠. The goal to prevent 라고 해서 그대로 그냥 이제 뒤에는 쓰시면 되죠. 그래서 not only를 맨 앞으로 한 도치 정도는 출제될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5%도 안 돼요. 그냥 적어두고 시험 직전에 잠깐만 보시면 돼요. 다 했어요? 틀린 거 아예 없어요? 그러면 완전 완료? 잠깐만. 어? 어. 아, 어차피 6, 7 해야 되는구나. 아, 6, 7 해서 가져오세요. 끝났죠? 자, 고생했어요. 하원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7쪽 볼게요. 자, allowing people to influence each other reduces the precision of a group's estimate. 자, 여기 그냥 두 가지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건 오히려 집단의 판단에 그 질을, 정확성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영향을 끼치도록 하면 집단의 판단의 정확성이 저하된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서로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해야겠네. 그래야 판단의 그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화 부분 보면 to derive the most useful information from multiple sources of evidence. 그래서 가장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라? 서로가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독립적으로 둬라라고 하면 이게 제일 핵심이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빈칸 추론 문제로 출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서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가장 논리 사례가 그거 재수의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막 형량 누가 했는지 얘기해주면 형량 줄여준다 이런 걸로 해서 걔네끼리 딜레마 빠지게 하고 막 그거 있잖아.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폴리스는 경찰이 아니라 여기는 수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이 규칙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not allowed 토론하고 의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논하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서로가 prevent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not allowed랑 prevent은 같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Witnesses who exchange their experiences will tend to make similar errors in their testimony.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유사한 잘못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증언의 가치가 박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에서는 이제 증언의 사례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게 되면 정보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낼 수 있고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 분석에서 보면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라는 거잖아. 7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오픈 디스커션, 서로 개방된 토론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지나치게 의견이 쏠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비중이 강하게 실리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닥치고 뭐한다? 그 사람 뒤에 서서 줄 서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뒤에 줄을 선다라는 걸 의미 추론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중심 내용이랑 어휘 위주로 공부하면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 게 자,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 이유가 특정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힘이 실려서 나머지는 그저 추종하기만 해서 만약에 특정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이 부정확하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저 잘못된 의견이 저기서 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추종하기만 한다는 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서로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지문이 끝납니다. 자, 13쪽으로 오시면 돼요. 자, 지문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는 중심 내용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아마 무난하게 푸실 겁니다. 유의어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문제 많이 풀면서 어떻게 객관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연습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별 독립적 판단이 없으면 집단의 정보의 질은 떨어진다. 개인별로 독립적인 판단이 없으면 집단의 정보의 퀄리티, 즉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심 내용,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아까 또 뭐였지? 의미. 이렇게 세 개였죠? 그래서 이 세 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9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까지 맞춰서 다 정리하시고 워크북 그리고 문제풀이 위주로 훈련 좀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